씹듯이 그냥 왕창.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저한테 양파를 그냥 주고 네. 그걸 제가 까서 그게 먹었거든요. 어릴 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게 제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 학대 같이 느껴지는 건데 양파를 새우를 주고 먹으라.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맛있으니까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았다는 얘기네. 조생종과 만생종 두 종류가 있고 중간에 이제 중생종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조생종은 달아. 과일 거의 과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이 껍질만 한번 벗기지 마요. 이 딱 떼고. 과일이라는 말을 아주 식절하게 잘 사용한 거예요. 이 현양파가 막 나오고 있어. 밭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거 현양파라 그래도 약간 매운맛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달아. 이걸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할머니. 그 양파밭에서 막, 오? 양파가 과일 같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원래 양파가 물론 몇 개는 매워요. 입안에. 근데 눈물이 나고 막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알싸한 맛 정도? 그렇지. 만생종과 완전히 다른 맛을 낸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기.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양파가 여기 막 폭락한다 막 이러고 이럴 때 그래서 양파 이렇게 드셔야 돼. 사실은 두부도 과일처럼. 관자는 누가 생각해도 원래 맛있는 재료 아니냐. 그렇지. 이게 원래 맛있어. 그러니까 관자는 그 관자를 이렇게 하면 뭐 저거는 그 사람들의 상상의 범주 안에 있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로 가서 관자 스테이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제안하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양파, 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양파가 곁들여지니까 이 둘의 조합이 만나니까 이제 특별해지더라고요. 제목도 직접 지으셨어요. 뭐라고? 썸 타는 관자 양파. 내가 있어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관자와 양파가 만났을 때 뭐 이 정도 있거든. 썸 타는인데 그게 한 단계 넘어간 게 썸 타는 관자와 양파. 이제 그 공장장님의 해설은 그거예요. 이 썸은 이때만 탈 수 있다. 이때만 타는 썸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깊은 연애가 아니라 이 잠깐 5월에 만나는 잠깐의 썸. 지금 촬영 보고 키조개가 관자예요? 네. 이 조연은 저 양파. 아, 투톱입니다. 투톱 오늘은. 햇양파 막 나올 때죠. 지금 수입 양파를 너무 많이 들여와서 지금 다들 농민들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 올해 또 양파 또 소동 벌어지면 안 되니까 미리 수입하라고 관세를 갖다 낮춰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양파까지 막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소비해야 됩니다 좀. 이 햇양파는 이 조생종 양파는 매운맛이 덜해요. 아,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달고 연하고 그렇죠. 연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생으로 그냥 막 먹어도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이 까드릴까요? 하나 까드려봐. 그냥 사과 먹듯이. 근데 외국에서는 양파 맛과 사과 맛을 거의 같이 쳐요. 달고 아삭아삭 이런 식의. 코 막고 먹으면 모른다. 이런 말이지. 원래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쓴맛은 날아가고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확 강해지는데, 이건 뭐 열 가하고 먹어도 좋네. 괜찮죠? 음. 그냥 먹을만 하죠. 이 조생종 양파는 그냥 과일처럼 먹어도 괜찮다. 다른 매운맛이 있긴 한데 이 만생종하고는 다르다. 또 웃기는 거는 커피 쓴맛은 잘들 견디면서 양파 쓴맛은 조금만 쓴맛이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 쌉싸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요 맛.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이거. 겉만 코팅하듯 익히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선수집이 와요. 바에서 가지고 술도 좀 내놓고. 이럴 때 와인은 그 와인잔에 다르면 안 되고 그냥 콜라컵 같은 데다가 팍팍팍팍 해갖고 울컥울컥 이래야. 맛있겠다. 식욕이 막
좋아하네. 막 계속 더 달라고 뭘 그렇게 자꾸 시간을 들이냐고. 야, 야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 기름을 다시 한번 버터를 올리브 기름 약간 이번에 레몬까지 있죠. 여기에 치즈 또 한다고? 치즈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이 딴지 마켓에서 파는 치즈라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조금 힘들었기는 해. 다른 아무 블럭 치즈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올리브유를 살짝 올리브까지. 드시죠. 예. 와. 올리브 기름향하고 치즈향하고 뭔가 좀 부딪히긴 하는데요 지금. 그래? 예. 역시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나 치즈는 좀 과했다고 생각해. 뭔가 있잖아 이렇게 뭐 의심스러워 지금. 뭔가 지금 균형이 깨진 거죠? 네? 올리브 기름하고 치즈하고 앞에서 팡팡팡팡 싸우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관자 맛으로만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복잡하대. 좀 복잡하대. 나도 있잖아. 보니까 복잡해. 이게. 양파를 조금 더 얹어서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맛있는데. 맛있어. 맛은 뭐 없을 줄이야. 맛있어. 맛은 뭐. 다만 최적의 그 자리에 최적의 상태로 재료가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거하고 앙상블을 계속 어떻게 유지하냐의 문제인데. 뭔가를 빼든지 넣든지 조절을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레몬 양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 저도 산미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한 더 뿌려봐봐. 레몬을 아예 적시듯이 했어요. 아, 아까 레몬 좀 조금 넣나 보다. 됐다. 어제 시식하셨던 분들보다 산미에 대한 그 역치가 높으셔가지고 어제는 그냥 이 정도 산미가 먹었는데. 고급지기만 하면야 있어야죠. 산미가 다른 향들을 끌고 확 올라오거든요. 산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안 먹어봤지만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맞지? 네. 맞아. 아니, 레몬을 묻어야겠어. 듬뿍 넣겠습니다. 커피도 향이 좋으려면 산미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향이 잘 안. 아유, 감사합니다. 다 오시는 반장이다. 괜찮습니까? 선생님은 역사 전공하시니까 사람들이 한국적인 뭐 막 이런 것만 막 추구하시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대중들이. 한식이 어디 있어요? 부엌이 있는데 빨리 요리할 수 있는 조리 도구가 없어요. 그렇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푹 고운다고 그러잖아요. 설렁탕이나 곰탕처럼 솥에다가 넣고 하루 종일 다리고 물도 붓고 해서 짜지면 그게 이제 한식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리할 수 있는 게 저게 후라이팬인데 저런 거 나오기 전에는 후라이팬 같은 그런 요리가 불가능해요. 굳이 이제
가마솥 뒤집어가지고 천에다 묻혀가지고 갈라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기름도 적게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리 도구가 없고 한식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다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조리도 특히 이제 저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첫째, 이게 냄비 일본 말이란 말이에요. 나베거든요. 나베가 말이 타바코가 담배가 된 것처럼 나베가 냄비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고. 저 후라이팬 비슷한 거 냄비에 해당하는 우리 전통적인 그 조리 도구를 쟁개비라고 그랬어요. 쟁개비. 근데 다산의 기록에 보면 여기 한 글자 추가된 쟁개비가 나와요. 그래? 외쟁개비. 외쟁개비. 일본에서 들어온 쟁개비. 그게 냄비예요. 18세기, 19세기 그림 보면 이제 양반들이 모여 둘러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 이런 번쩍 뒤집어가지고 그림이 있어요. 그 난로회 그림. 그럼 성균관 뒤쪽을 반촌이라고 해서 그게 원래 백정들 동네였어요. 문묘 제사 지날 때마다 희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소나 양을 많이 잡았고 그래서 이제 쓰고 난 이제 그 제사에다 소를 통째로 올려놓는 건 아니니까 쇠고기를 팔고 그래서 쇠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번철 같은 것을 썼죠. 그냥 일반 가정에서 뭐 요즘 우리가 한식 요리로 많이 쓰는 것들 다 후라이팬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냄비나 후라이팬으로. 그렇죠. 이런 게 없는 거 이거 없는 요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한식 그러면 냄비와 후라이팬 없이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라라는 거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것 중에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 10년 가까이 한 7, 8년 전에 그 미각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 그거 하면서 우리 한식에 대한 후구들 이걸 뭐 지적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기획이 뭐냐 그러면 요리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한식 요리사 그 외양리 그 민속마을 거기 가가지고 구워 그 가마솥 하나만 나랑이 구워 그래요. 칼하고 도마하고 소고기 주고 요리해봐라. 에릭 곱스범이 그랬잖아요. 만들어진 전통. 조작된 전통. 근데 그 근대 시민 국가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작된 전통, 그게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적이다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만들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소거돼야 돼요. 소거되거나 통합돼야 되죠. 그렇지. 이제 우리 국민 음식이다 그러면 그렇죠. 뭔가 한국적 표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하나는 이제 식민 지식이 교통 발달이고요. 하나는 6.25 전쟁이죠. 한국 전쟁이 확. 아니 일단 북쪽 음식들이 확 들어오잖아요. 예. 북쪽 음식 확 들어오면서 뒤섞이면서 이 향토성이라는 게 사라져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지노모토. 예, 그렇지. 한국인의 입맛에서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근대에 탄생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감칠맛. 일본인들이 이거를 감칠맛이라는 걸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우마미라는 말을 만들죠. 맞죠. 그 김이라고 예, 쓰고. 이케다 박사가 예. 만든 그리고 말이에요. 그 맛을 이제 담은 이제 화학 조미료를 만든 게 글루타산 나트륨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업화한 게 아지노모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지노모토라는 글루탄산 나트륨 그게 발명보다는 그 우마미라는 말. 맛의 발견인데 예, 그걸 말의 이제 발견. 저는 일본어를 번역하는 데서 가장 뛰어난 번역이 바로 감칠맛이에요. 맞습니다. 감칠맛. 그거 우마미를 감칠맛으로 번역한 거. 예.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아지노모토사가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근데 그게 아지노모토사에 그렇게 한글을 감칠이라는 그런 맛을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한글 단어를 쓸만한 일본인이 있었을까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한국인 그때 조선인 직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게 어지간하면 그런 단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좀 창의적인. 아지노모토가 그때 조선 언론을 통해서 한 광고들을 보면 예. 굉장히 세련된 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식이나 한국 음식에서
한국적 전통, 한국적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 감칠맛의 발견, 인정, 승인. 감칠맛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시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나는 일본 제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제 저쪽에서의 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 속에서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알아야 있는 거죠. 뭐가 달라야 하는가? 저항과. 예. 에 의해서 발화되는 여러 가지 한식 당론들이 등장하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20년대 뭐 개백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하는 뭐 김치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 것이 한국인을 일본화하려는 힘이라면 이 뒤에 것은 이제 일본의 저항에서 한국인으로 남으려는 힘이죠. 그 안에서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지형이 이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사실은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종교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결국 상상하는 거죠. 뭐가 한국 음식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한국적인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당위적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말이 이것도 좀 웃기는 거니까 오마카세가 정신이야. 이거 선생님하고 이거 한국 음식론 이야기 한번 해야 된다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말씀드리는 순간 얼굴이 너무 빵떡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관자도 많이 못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왜 난리 났는데? 안 나시네요. 얼굴이 이렇게 나왔던데. 이제 류미래 기자 옆에 안 있으려고요. 류미래 기자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유밀 기자가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이마가 넓은 거야. 정확합니다. 이마가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게 보이는 거지. 저는 제 얼굴 사이즈 제가 지금 딱 얘기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제 얼굴 사이즈는 내 신체 사이즈에 비례하게 비례한 사이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목구비가 밑에 쪽으로 몰려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요즘은 느끼는 시대입니다. 잘못 느꼈다가는 그냥 혼나요. 아닙니다. 진짜 얼굴이 작습니다. 비율이 너무 좋으셔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려요? 손으로 가려지니 안 가려지나? 남의 손으로는 다 가려지죠. 오, 예. 오. 이 정도 비율이면 감사합니다. 장원영도 안 보려워. 아 그럼요. 큰일 나네 이 소리 했다가 또 아이들 하면. 장원영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빨리 지금 사과하세요. 나를 지금 장원영? 누군데? 장원영이요? 장원영 본 선배는 장원영 아세요? 장원영을 제가 1등으로 올리느라고 얼마나 투표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 걸그룹. 네, 걸그룹에 옛날에는 아이즈원이 나 알아. 사실은 사쿠라는 거기서 우리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은퇴할 거로 생각했는데 사쿠라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사쿠라를 아십니까? 이번 주에 나온 신곡 아시나요? 이름이야. 걸그룹. 다시 이제 요새 걸그룹 멤버. 리바이벌 이제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뭐 네, 지난주에 컴백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쿠라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가자가 역시 와 미쳤어 벌써 와 누구? 누구요? 카즈하라 하자. 하자. 대단하십니다. 카즈하의 춤선은 진짜 춤선 예 카즈하의 아나 이미지. 단아니 그죠 네, 여러분은 지금 아저씨들의 변상욱 선배와 박시동 평론가의 걸그룹 취향을 보고 계십니다. 카즈하의 춤선과 이제 전체적으로 김채원의 그냥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이게 텐션 바이브하고 이게 해서 뭐 르세라핌 좋습니다. 디디디디디 좋습니다. 블랙핑크 정도는 아시죠? 블랙핑크는 알죠. 몇 명이시고? 몇 명이에요? 몰라. BTS 몇 명이에요? 7명. 학생 몇 명이에요? 몰라.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공장장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전 세계 아미들한테 이제 폭격 당합니다. 한국 에피라이프 난리 나요. 이제 채널 폭파하면 어떡해요? 끝까지 뭐 일일이 다. 아니 외우고. 내가 얼마나 이끌어 올렸는데 그렇게 아미들한테 하면 되겠다. 폭파되면 이번 주 어떡해. 썸네일. BTS 몇 명?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나한테 장원영을 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슈가.
이거 위험해요. 슈가 몰라요? 슈가? 전 세계 아미들이 지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BTS의 멤버. BTS 멤버에 슈가가 맞아. 있다고? 아무튼 그래도 그냥 DM 하면은 좀 특이한 이름이니까 생각이 나고 RM. 렘몬 RM. 그러니까 막상 BTS에 대해서 남자들끼리는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어. 이름 못 외우죠. 지민 뭐 그래 뭐 정국 그래 BTS는 그렇다 치고 방탄소년단 걔는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이돌 왜 갔지? 홍차 얘기했고 건조하신대요. 여기 두 삼촌 때문에 두 삼촌 때문에 지금. 강연이 두 개다 보니까 왜 갑자기 장원영 장원영. 평론가님 평론가님 아 이거구나. 장원영보다 예쁘다. 얼굴 아니야 얼굴 작다가 왜 작다. 나왔지? 근데 예쁘잖아, 이거. 얼굴 작다가 왜 나왔죠? 진짜 실제로 보지 못해서 얼마나 엄청 얼마나 작아요. 이 정도예요. 설마 인간 얼굴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요 정도예요. 딱 요 정도.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마 빼면 돼요. 키도 77이야. 아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마를 뺀 면적이 장원영이라는 거지. 이 얼굴이 장원영이라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진짜로. 삐처리. 안 돼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사이즈만 요 정도 된다라는 거지 이목구비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무금처리. 야 통으로 먹으라고. 아까 방송에서 짜는 거 통으로 씹어야. 와 우리 먹는 거하고 또 다르네. 작가님들을 위한 뭐. 와. 야 통으로. 오. 방송 좀 하시네. 어때요 맛이? 관자에서 양파 향이 진짜 많이 나요. 당연한 말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을 아주 잘하시네. 와, 난 쏘았어. 나는 되게 뭐 멋진 말이.